출판한 4권의 책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작가 백희수. 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터져버린 표절 의혹. 나 정말 그 책 읽은 적 없어. 하늘의 맹세. 그것도 그녀가 심사위원으로 있었던 공모전의 출품작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표절 사건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 괜찮을 거야. 아빠랑 이혼해? 나 때문이야? 아니야. 그럼 엄마 때문이야? 그런 그녀가 자신의 재기를 위해 딸 연희와 한 시골 마을의 별장으로 향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따님이 억수로 예쁘네. 아 이거 저 혹시 내일 오신다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최선 다 끝나가 이거. 아이고 장관님. 장관님 오십니까? 언제 왔어요? 서울서 오신다니 작가님이시구만. 오늘 우리 말에 제사가 있어가 음식을 좀 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고 귀찮기만 합니다. 웬만한 거는 손답 안 하시. 그녀가 지낼 곳은 예전 선교사가 썼다는 낡은 집이었고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수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비 오면 셀 수가 있거든요. 옆에 이 신경 쓰지 마이소. 손님 없으면 가끔 여기 와서 자고 극합니다. 제 딸 못 보셨어요? 연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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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야? 표절 사건 이후 그녀는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사람이 남편의 친구이자 그녀를 아직 믿고 있는 출판사 사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아직도 그래? 모니터 보면 하얘진다는 거? 내가 지난주에 협회 갔다가 아주 죽이는 장소 알아놨어요. 어? 이번 기회에 그냥 표절 작가의 머리 하는 소리 쏙 들어갈 테니까 두고 봐라. 언니 머리는 왜 그래? 안 아파? 자료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왜 찍는겨? 아줌마 그 별장 괜찮아? 조심해 거기 귀신 나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당에서 오래된 치아 교정기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한 줄도 쓰지 못하는 그녀. 그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연희.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아파? 연희를 따라 들어간 2층의 낡은 방에서 연희는 언니랑 있었다고 말하며 낡은 나무 바닥을 가리킵니다. 희수의 남편 영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절 작가의 남편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식 교수 임명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 새끼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야 막말로 요즘 세상에 표절 한 번 안 하는 새끼 어딨냐? 어? 2년이다 2년. 어? 이제 용서할 정도 됐잖아. 관심 없어. 희수는 책상에 끼어든 종이를 펼쳐보는데 최수진이라는 사람을 찾는 오래된 실종 전단입니다. 그때 연희가 정신 이상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본 그녀. 해끼치는 사람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하지만 찬식은 위험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낚시터로 바꾸자 해서고 우리 아버지는 반대를 하고 그러거든요. 파출소 소장이었어요. 여가 파출소 자리였거든요.
아이고 작가님 모시네. 술 한잔 해.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야뭐 술 먹고 아이디어? 술 먹으시오. 그저리 연희야. 엄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언니가 얘기해줬어. 언니랑 놀지 마. 약속. 연희가 들려준 이야기 때문인지 끔찍한 환상을 본 희수는 연희의 이야기를 토대로 실종 전단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낡은 별장을 무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어서 글은 오래가지 못했고 그녀는 연희에게서 이야기를 더 들어야만 했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힘들어서 그래. 언니 얘기 조금만 더 해봐. 재미없어. 잠깐만 연희. 연희 제발 잠깐만. 뭐 하십니까? 이거 이제 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야. 이것만 쓰면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하면 끝나. 언니 얘기 조금만 더 해봐. 어? 싫어. 너 되는지 얘기하란 말이야. 예술가들이 좀 특이하다 하더만. 별장을 수리하던 찬식은 희수가 마을을 배경으로 소설을 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랄들 한다. 지랄들 해.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게 됩니다. 저거 뭐야? 지급이야. 우리 마을 최고로 뜬다니까. 내 사진하고 다 붙은 거 봤다니까 오늘. 자, 와저라. 아이고, 자, 어서. 다들 낚시터 하자는데 혼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사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낚시터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찬식이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작가가 우리 동네 다 먹이 살린다. 두고 봐. 연희의 도움으로 완성되어가는 소설은 4명의 남자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자, 그리고 그녀의 시체가 묻혀있는 2층의 방, 그리고 마을의 침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희수의 원고를 본 출판사 사장은 크게 기뻐하고 좋아! 거봐 되잖아! 어? 마을 주민 모두가 범인일 수도 있고 누구도 아닐 수가 있다. 실화야? 어? 아이고 뭐 어때 그냥 뭐 실화라고 해버리지 뭐. 그녀의 소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녀는 다시 명성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통해 집단 이기주의와 인간의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해 실존 장소에 대한 문의도 끊이지 목숨을 구한 존 베이츠 선교사의 업적을 그리고자 만들어진. 연희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왜? 백작가, 또 무슨 짓 한 거야? 정말 나 죽이려고 장장. TV 빨리 켜봐 TV. 어? 하지만 또다시 불거진 표절 의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소설 시면이 또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의 소설 비극의 끝이라는 무명 작가의 책을 표절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왜 진짜 살짝 여보세요? 야 이 개새끼야! 너 개끼는 쫓아! 아니라니까! 뉴스 봤어? 어? 진짜 봤어? 연희가 알아. 내 딸을. 아또그 연희 얘기 좀 제발 좀 그만해.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준 딸 연희를 찾지만 보이지 않고 연희야 너 어딨어? 연희야! 대답해! 그녀는 별거 중인 남편이 데려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말도 없이 널 데려가!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뭘! 너내 딸 데려가래. 진짜 그 연희 핑계 좀 그만 좀 해! 표절한 적 없어. 나 표절 안 했어.
진짜 그만 좀 해! 잠은 잘 주무십니까? 본론을 얘기하시죠. 좋습니다. 아직도 연희가 얘기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연희 지금 어디 있어요? 싫어요. 대답해요. 연희는 지금 사실 연희는 희수의 표절 사건이 일어났던 2년 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고가 났었던 건 기억나요? 내가 그딴 애걸 베꼈다고. 아이고 따님이 억수로 예쁘네.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표절과 연희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 둘을 철저히 부정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나 씨발 니네 사장 바꾸라고 이 새끼야. 근데 이제 언니 어떡해? 희수는 비극의 끝이라는 책의 소문에서 책의 작가가 자신과 같은 경험으로 책을 쓰게 된 것을 알고 작가를 찾아 나섭니다. 이갑재 작가님 댁인가요? 이갑재 작가요? 불량자만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만 죽으라고. 하지만 작가는 죽은 뒤였고 그의 딸에게선 별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엄마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 환장을 노리시죠. 어디 가겠다는 거야? 비극의 끝 작가도 죽은 아내 얘기를 듣고 썼대. 연희가 나한테 그만 좀 해! 당신이 이런 거 정말 질려. 우리 딸 연희 거기 있었어. 다시 마을을 찾은 희수는 죽은 작가가 남긴 노트와 실종 전단지를 단서로 폐교된 유치원을 찾습니다. 역 뒤쪽에 유치원에 사는 아줌마인데 그 정신이 이제 연희야? 연희? 연희야! 연희야! 연희야 문 좀 열어봐. 연희야 엄마가 꼭 할 말이 있어. 엄마가 미안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표절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복사판이더라고요. 백작각을 솜씨면 전문가도 모를 정도로 충분히 새롭게 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 넌 백 작가 말을 믿는다는 거야? 나는 믿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유치원을 살펴보던 희수는 자신의 주위를 맴돌던 정신 나간 여자가 유치원의 원장이며 실종된 수진의 엄마이고 수진과 찬수가 잘 알고 지낸 사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수진의 엄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딸을 만난 거 아줌마는 알고 있죠? 도망치던 수진의 엄마는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고 뭐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소설로 인해 살인자 마을이 되었다며 그녀를 원망합니다. 잘 사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걸로 만들어. 이제 이 자식아! 희수는 밧줄 소장과 3명의 남자들이 수진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되고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올라가서 얼른! 당신들이 수진을 죽였어. 아이고 지금 작가님 때문에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찬식에게는 수진과의 이야기를 따져묻게 됩니다. 정말 서울 간 거예요?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가기로 했거든. 엄마하고 눈이 맞아가 도망간는 기라. 알을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 있었다 갑니다.
원망도 많이 했지. 야, 지금은 각자 잘 사는 기지. 괜찮아. 더 이상 피해주지 마이소. 잔식의 이야기를 들은 수지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두들 피해만 봐. 내가 정말 연희를 사랑했을까? 거기 어디냐고. 희수야.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실종 전단지에 적힌 수진의 특이사항. 마을에 나타난 의문의 남자들. 이게 얼마만이야? 안 보이는 데 있으라니까. 그래도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친구도 보고 고향에도 오고. 희수는 별장을 다시 찾게 되고 그때 의문의 남자들 또한 별장에 도착합니다. 이 새끼 저수지 공사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선생 맞지? 지랄하지 말고 가서 뭐라 찾아와. 별장을 찾은 남자들은 연희가 말했던 방으로 들어가 정확한 위치를 가늠합니다. 잠깐. 저 새끼 미쳤나 저기. 아이고. 나의 사랑. 빨리 안 오냐? 아이고. 당신 뭐야? 남자들을 피해 도망치던 희수는 다행히 별장으로 향하던 잔식을 만나게 되는데 잠깐요. 저 위험한 사람들 아닙니다. 얘를 빨리 떠나라니까. 22년 전 사건이 일어난 그날 찬식아, 누나 진짜 서울 간다고. 좀만 기다리달라 했잖아. 네 남자로도 안 보인다. 수진을 짝사랑하던 찬수는 서울로 떠나겠다는 수진을 말리기 위해 친구들과 계획을 짜는데 이거는 날. 네 다리 부러지도 서울 갈 수 있겠나? 예상 못한 수진의 완강한 저항에 그만 그녀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아니다. 진짜 너무들 하시네. 아니 여기 내려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 그럼 됐으니까 저기 별장 위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건 참. 하지만 모든 사건이 정확히 쓰여진 희수의 책이 유명해지자 자신들의 범죄가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남자들이 시체를 옮기기 위해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하고 올라가고 싶거든. 알았어? 비용시하다 새끼. 바닥을 파던 남자는 시체가 사라진 텅 빈 바닥을 보게 되고 야, 이 방 이 자리 맞잖아. 왜 없냐? 왜 없냐? 왜 없어?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책 보고 뺏긴 겁니까? 누나를 진짜로 봤어요? 수진의 사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 찬수와 수진의 유령을 봤다는 친구. 그걸 뭐라 합니까? 자식아, 그 누나 여기 있다. 그 누나 여기 있다고. 시계 뺏기다. 지금 때가 시체 없어졌어.
그리고 사라진 시체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들. 지금 뭐랬노? 그때 희수를 찾아 별장에 온 영주는 잔식에게 제압당하게 되고 해명이 전화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괴로운 놈 어떡하냐 병신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 사람 어떡할 거야. 네가 시체 치웠지? 잔식과 친구들은 수진의 시체를 희수가 지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씨발. 진짜로 작가님이 치웠어요? 작가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했어. 내가 또 만들어가지고 이발로만 나는 평소부터 잔식을 무시했던 친구의 말에 잔식은 폭발하게 되고 같이 나가자. 알먹이야. 그들의 싸움은 한 친구가 죽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도망치는 두 친구.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는 사이 희수는 도주를 시작하고 이를 본 잔식은 뒤를 쫓습니다. 빨리 가. 숲속으로 도망치던 남자는 부러진 나무 둥지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고 작가님 제가 작가님 서울에서 봤다잖아요. 작가님 날 가만히 있었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지. 여기서 아재가 봤다. 작가님. 희수는 잔식을 피해 겨우 트럭에 올라타지만 잔식은 수진이 죽었던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잔식의 아버지 밧줄 소장이 별장을 찾아옵니다. 이게 왜 생깁니까? 묻지 마라 찬식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들의 끔찍한 죽음을 확인한 소장은 희수를 총으로 위협하곤 배에 태워 호수 중간으로 배를 띄웁니다. 웃어. 수진이를 죽였어요. 희수는 사건의 진실을 서장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병신 같은 새끼들.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밧줄 소장은 인테리어 문제로 별장을 찾았고 급하게 도망치는 아들과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맞출 수 있다니까. 아, 새끼 참. 그리고 제대로 감추지 못한 수진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수진은 서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서장은 아들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수진을 목졸라 살해 후 시체를 호수 중간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서장은 마을에 낚시터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서장에 의해 호수 바닥으로 빠져버린 희수. 희수는 호수 바닥에서 백골화된 수진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진의 옆에는 서장이 빠뜨렸던 곤충이 놓여 있었고 희수는 배를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그게 표절이냐? 어? 야, 이 삐리란 새끼야! 표절 혐의를 물어보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어?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응? 사건은 모두 해결되었지만 희수의 표절 시비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부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희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심정현 작가의 원고를 읽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인 작가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Thank you.